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토대로 섹터별 분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이지환의 크로스 체크 시작합니다.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인데요. 방산, 소비, 리오프닝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방산주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섹터별로 계속해서 장세가 순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순환이랑 크게 관계없이 좀 견조한 섹터라고 한다면 저는 방산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거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대로 이제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가 이 방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한국과 미국에서 또 꼽아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때도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섹터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실적 기반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방산 섹터들이 실적이 레벨업되면서 여기에 주가도 상당히 상승할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난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방산주가 차별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실적이 급증했다가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종목들은 작년 4분기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반면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꾸준하게 수요가 증가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종목 간의 등락이 차별화되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던 이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우주, 항공, 레이더, 전파 혹은 전자장비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의 종목 성장성은 사실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중에는 역시 미국에서는 작년에 로키드 마틴이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1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배당도 올리겠다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가 흐름이 다른 방산주보다는 양호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 추이를 본다면 작년에 살짝 조금 저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부터 다시 EPS 성장이 예상되면서 재작년의 실적을 넘어서는 모습이 기대되면서 전반적으로 로키드 마틴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과 실적의 우상향 이 두 가지 기대감으로 상당히 기대감을 좀 증폭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내에서는 역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상당히 중요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K9 자주포가 여기서 생산되는데 특히 이제 K9 자주포는 글로벌하게 수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창원 상공장의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문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생산 시설이 늘어난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방산주들을 보시면 굉장히 주가가 차별화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우리나라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 이제 일회성으로 실적이 늘어났던 종목들은 지금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꾸준한 그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목별로 분명히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 관점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책임져봐야 될 종목들은 나눠주셨기 때문에 로키드 마틴, 주주환원이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해 오신 섹터는요, 소비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소비주들의 실적이 계속 꾸준히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분명히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메이시스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월마트나 홈디포,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였죠.
거의 뭐 시리즈처럼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을 내놓으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도 좀 불안하고 미국의 경기가 정말 노랜딩인지 어렵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그 1월 달에 미국이 네. 고용 지표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고 그쵸. 여기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조금 서프라이징했던 부분이 사실 소매 판매였습니다. 맞습니다. 소매 예.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여기 이제 소비 지표가 좀 개선됐는데 대부분 이제 이 지표 개선을 살펴본다면 서비스 관련돼 있는 지표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고 여기에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소비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상품 재화 관련된 부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추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품이나 내구재는 이미 팬데믹 이전의 수치를 대부분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금 막 이제 팬데믹 수준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오히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어쨌든 1월 달에 본다면 경기 소비재 정점에 있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소비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섹터별로 이제 차별화는 조금 더 심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이런 미국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장 주가 탄력이 컸던 부분은 알고 계신 것처럼 결제 서비스 시스템이 오히려 주가 탄력이 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그 실적 발표된 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의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거는 비자가 실제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나느냐를 보면 항상 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 부분이 2024년 이번 1분기에서도 예상했던 매출액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훨씬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예. 특히 EPS 성장률은 8%대 이상의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제 시스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중에서는 대장주인 비자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그 유통이나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보신다면은 실제로 소비재 흐름이 미국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조금 주목해 볼 분이 그동안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었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지금은 주가 반등을 조금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이마트가 최근에는 주가 탄력이 좀 좋은데요.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매수 쪽으로 바뀌면서 수급과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사업 부분 매출도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들의 중심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차트로 보여주셨네요. 서비스 소비가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점점 회복이 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섹터를 맞추자면 서비스 소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결제업체 비자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주 이마트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의 경우에는 주가가 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얘기를 좀 연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양회가 주말부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5%대라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시장의 평가가 좀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가 궁금한 건 리오프닝 수혜주가 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네, 아마 이제 지난 주말에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했던 게 아마 중국의 양일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GDP 성장률 어느 정도 나왔냐? 5% 정도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예상이 5%에서 6% 사이에서 예상 하단치 정도의 어느 정도 발표를 했고 이건 이제 작년에 5.25% 했다가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로 조금 낮춰 잡았다라는 부분이 좀 보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그 경제 적으로 본다면 이제 리창 중국 권력서열 3인 이분이 이제 총리로 임명이 되는데 중국은 총리가 경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아마 경제 수장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인물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정체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본다면 가장 경제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 권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도적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창 그 차기 총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유치를 했고, 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분율이 50대 50이 아니라 외국 자본을 100%를 인정해주는 부분의 그 기업 유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 때문에 기업에 대한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아 있다라고 일단 우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그 중국과 미국의 그 주가가 차별화됩니다. 중국은 그래도 주가가 양호한 모습인데 미국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양 시장을 움직이는 모멘텀을 본다면, 미국은 이제 국채 금리 긴축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증시를 좀 지배를 했었고요. 반면에 중국은 저 비대의 지수를 보시면은 이제 아래쪽에 꺾였다가 올라오는 부분에 주목을 하는데, 이 차이점은 바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그래서 양 시장의 모멘텀이 다르면서 주가도 지금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올 1분기, 2분기는 분명히 중국 시장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미국에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에 꿈틀거렸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부킹홀딩스라는 예약 플랫폼 업체가 상당히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이 업체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지표가 잘 나오는 적계업소 관련되어 있는 예약업체입니다.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호텔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면서 상당히 수요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EPS 성장률을 좀 보신다면은 2022년 2분기 이후에 3분기부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견인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부침이 좀 있었는데,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는데 미중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제 이번 양해 이후에 조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우리가 주목해볼 할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면세점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편안이 나오고 있고, 중국 업체 진출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리포트들을 본다면 이런 그 면세점 재편에서 가장 큰 수혜는 호텔신라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그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진했지만 이번 양해 이후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양회가 끝나고 나면 뭐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될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부킹홀딩스와 호텔신라 두 개 종목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서비스 소비 쪽으로 계속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포인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게 사실 뭐 좀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또 대표님은 그래도 조금 덜 오른 종목 찾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종목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실적 레벨업 그 과정도 있지만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월달 이후에 그 랠리가 지금 이제 거의 보면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그쵸. 지금 현재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2차 전지 소재 관련 업체들이 가격을 20% 가까운 다운을 시키면서 시장 확장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표면적으로 이 부분이 중국 내에 국한됐다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글로벌하게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소재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네.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물론 2차 전지 소재가 있고요. 반면에 그 부분에 국한된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전기차에서 크게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차체 경량화, 프레임, 혹은 공조 시스템, 또 여기에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같은 이런 전기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또 다른 이제 그 수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그 이슈는 아마 올해가 그 새로운 그 정점으로 들어가는 스타트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차 전지 그에 국한돼서 우리가 좀 봤다면 이런 프레임이나 공조 시스템 타이어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소재를 제외하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미국 주식은 잘 알고 계시는 차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차지포인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충전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수혜가 크게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요. 최근 이제 미국의 보조금이 상당히 지급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의 성장 추이를 본다면 2022년도에 약 지금 보신 것처럼 3억 달러 내외가 좀 안 되는 매출이었는데 올해는 5억 달러 육박, 그리고 이후에는 7억 달러 넘어가는 매출이 2배 이상 계속해서 급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지금쯤에서 한번 이차전지 소재를 대체할 만한 전기차 수혜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차전지 소재를 제외하고 뚜렷하게 다른 섹터에서 보이는 종목이 없는데 타이어 쪽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특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에 차별화돼 특화되는 최근에 제품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나 기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한 업체들의 전기차에도 전용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글로벌하게 전기차용 타이어에서 확고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전기차의 또 다른 수혜주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에 강점이 있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또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또 차전지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차전지가 계속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재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과열권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좀 빼고 본다면 경량화나 프레임, 공조 시스템, 타이어,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서 두 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차지포인트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확실히 또 전기차는 또 타이어도 좀 좋은 거를 써야 된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올해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체크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ISN 이지환 대표와 함께 오늘 또 섹터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